네, 저희 지금 리포트 보고 왔는데 장혜선 아나운서 네. 지금 그럼 김수현 씨가 결국은 주장하는 바 주요 주장하는 내용들이 좀 뭡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현 씨는요, 고인과는 5년 전에 한 1년여 정도 교제를 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이 아니었다. 네. 예. 그러면서 자신에게 소아성애자나 미성년자 그루밍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족이 제출을 했던 2016년과 2018년의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증기관에 보내봤더니 이 동일인이 아니었다라는 검증 결과를 받았다면서 아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덧붙이면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만큼은 밝히고 싶다라는 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하재근 평론가님, 이 김수현 씨가 지금 21일 만에 입을 열었는데 왜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지금 그 김수현 씨를 향한 압박이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얼마 전에 유족 측이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수현 씨 입지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거의 팬들까지 등을 돌리는 기미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여러 매체에서 김수현 씨 본인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도 강해졌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결국 직접 나서서 해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게 지금 김수현 씨 측은 김세론 씨 유족 측에다가 손해배상도 지금 청구를 했어요. 그죠? 네. 120억 원 상당 정말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장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그런데 모르죠. 예, 예. 양대 쟁점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미성년자 교제 의혹 사실 아니다. 또 그 7억 빚독촉 사실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부인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예. 유족 측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김수현 씨가 이번에 주장을 한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유족 측이 공개한 메시지 예. 그게 조작됐다는 얘기를 한 그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조작이 됐다.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런 예. 말 한 적 없다 우리는. 예, 근데 유족 측이 메시지 조작을 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그렇죠. 자체를 예,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주장을 지금 김수현 씨가 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 말이 맞는지 이거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7억 채무 변제 여기에 대해서도 예, 예. 김수현 씨 측에서는 그냥 그 내용 증명을 보내긴 했는데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게 형식적인 거란 걸 이미 설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유족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했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김수현 측에서 공개한 게 그 내용 증명이 형식적인 거라고 말로 설명하는 녹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로 또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유족 측에서 사실 호도였단 말이니까 여러모로 지금 저도 충격에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던데 이거는 말로 주장한다고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그 수사를 통해서 통해서요. 예.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수현 씨 측에서 지금 뭐 유족이라든가 그 또 유족 측을 대리한다고 알려진 유튜브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하고 그렇죠. 또 120억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쪽 말만 듣고 혹하고 저쪽 말 듣고 혹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재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유족 측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김수현 씨가 2015년 당시 이제 15살이었던 김세론 씨랑 6년간 교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 두 분이 만약 그러니까 사귀었다면 어제 사귄 것 자체는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가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는지 아닌지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유족 측은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미성년자일 때부터 사귀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증거다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 기자회견 후에도 또다시 유튜브에서 또 관련 영상이라고 하면서 2018년에 찍힌 영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그 영상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로 추정이 되는 인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닭볶음탕을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식탁 위에 소주병이 또 올려져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김세론 씨는 미성년자인 그 시기에 소주를 둘이 나눠 마시면서 이렇게 또 오붓한 시간을 즐겼다라는 주장을 또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족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면서 미성년자 그 시기에부터 교제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앞서 이번 논란으로 또 광고계와 방송계 이제 김수현 씨가 퇴출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위약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지금 언론에서 위약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초기부터 김수현 씨를 거의 범죄자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보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위약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흘러가면서 뭐 위약금 규모가 200억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김수현 씨가 어제 얘기한 것은 그것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김수현 씨 주장은 그러니까 이 김세론 씨가 성년이 된 이후에 1년 정도 사귀었다. 5년쯤 전에 헤어졌다.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또 김세론 씨가 7억 원에 달하는 빚을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 탕감해줬다. 이거거든요. 네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위약금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모르니까 위약금 얘기는 사실관계가 드러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유족 측을 대리한다고 알려진 유튜버 측에서 김수현 씨가 거의 범죄자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증거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면 말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좀 신고를 해서 뭐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좀 그 유튜버 측에서도 빨리 신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죠? 네. 유튜브에서 사이버 해커들이 사실 그동안 최근에 특히나 사회적인 문제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이 고 김세론 씨도 어떻게 보면 네. 그 전에 사생활 폭로 이렇게 사이버 해커들 때문에 네. 폭로를 굉장히 많이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했거든요. 네. 자, 이런 사이버 해커 문제 조금 어떻게 우리가 조금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나가든지 어떤 방식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그 김세론 씨가 생전에 유튜버들의 지나친 폭로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세론 씨가 뭐만 했다면 다 그걸 문제시 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 사람에 대한 그 폭로, 더군다나 폭로가 사실도 아니고 사실과 다른 걸 폭로할 때도 많거든요. 김세론 씨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김수현 씨와의 논란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 기존에 유튜브에서 폭로가 나왔던 그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가 사귀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그 내용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잖아요. 예. 사귀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못된 폭로가 연예인들한테 막대한 이제 고통을 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사실관계가 잘못된 폭로가 드러나도 거의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이 솜방망이 처벌 감수하고 그것보다는 뭐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많아지고 그로 그래도 인한 수익이 수익이 훨씬 되니까. 크기 때문에 예. 뭐 처벌 감수하고 우리는 계속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한 유튜버 폭로의 폐해를 시정하려면 빨리 좀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거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댓글창을 키면서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 나섰는데 여론은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론은 이번에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김수현 씨가 거의 파멸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완전 사면 초과에 몰리는 분위기였었는데 그 기자회견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진 않겠지만 그렇겠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부는 그래도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일단 중립 상황에서 뭐 사실관계 드러나는 걸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도 일부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는 뭐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 같았었는데 예. 일단은 좀 더 사태를 관망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 김수현 씨도 자신의 공식 입장을 내놨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말 진실이 뭔지 좀 조속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